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안정영입니다. 오늘부터 여러분들이랑 조금 다른 콘텐츠로 좀 찾아뵈려고 하는데, 바로 여기 화면에서 보이듯이 취경남, 취준생분들께 경제를 읽어주는 남자라는 콘텐츠를 좀 선보이려고 합니다. 제가 이 일을 한 지가 이제 횟수로 한 4년 정도 됐고요. 이제 3년 정도를 해보니까, 그러니까 네트로 3년 정도 해보니까 처음에 저는 이제 취업 여러분들의 도움 드리는 게 자기소개서 어떻게 써라, 그다음 면접 뭐 어떻게 봐라, 뭐 이런 것들인 줄 알았어요. 기술적인 부분들. 저도 거기에 집중했던 건 사실이고요. 그런데 제가 계속적으로 해보니까 결국에 여러분들이 취업 준비를 하면요, 결국에는 경제 공부를 하는 것이라는 결론에 좀 다다랐습니다. 제가 스스로. 그렇게 해서 여러분들이 경제 공부를 좀 하셔야 되고요. 경제 공부라 함은 사실 뭐 너무 거창한 건 아니고요. 여러분들이 지원하려고 하는 그 기업, 그 다음에 그 기업이 속한 산업에 대해서 어떻게 움직이고 있는지를 좀 파악하셔야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제가 많이 강조드리고 있는 게 경제신문을 좀 읽어라 라고 해서 제가 취신남을 해드리고 있죠. 근데 경제신문을 읽는 게 사실 생각처럼 쉽지는 않을 겁니다. 다양한 용어들이 나올 것이고요. 그러한 용어들이 조금 읽혀야 됩니다. 이해가 돼야 된다는 말인 거죠. 그래서 그런 차원에서 여러분들이 경제신문을 읽기 위해 필요한 기본적인 이론이 있을 겁니다. 그런 관점에서 제가 하나하나씩을 좀 같이 풀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도 100% 안다는 건 아니지만 여러분들이 이 정도의 백그라운드 지식이 있으면 충분히 경제신문도 이해할 수 있고요. 아, 이런 메커니즘으로 경제가 돌아가고 있구나라고 하는 걸 파악하실 수 있어서 결론적으로 임원 면접 때 가장 여러분들을 합격시킬 수 있는 경쟁력 있는 무기가 될 것이고요.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직장생활 하실 때에도 되게 많이 좀 헷갈리는 것들에 대한 명확한 개념을 잡고 가실 수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직장생활 하실 때 큰 도움이 될 수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지금 보이듯이 왜 취경남이냐? 취경남은 취준생분들에게 경제를 읽어주는 남자란 뜻입니다. 취업 준비는 곧 경제 공부고요. 특히 여러분들의 지원 기업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예측할 수 있고요. 경제 뉴스를 이해하기 위해 필요한 부분입니다. 그래서 제가 이 부분은 사실 직업방송에서 제가 나가고 있는 성공취업 엑스파일에서 파일럿으로 제가 한번 테스트를 해봤는데 약간 감을 잡았고요. 이거는 제 개인 방송에서 하나씩의 주제로 뽑아내는 것이 좋다라고 생각을 해서 여러분들과 같이 함께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다른 그 취업 채널들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근데 거기에서 뭐 저 아니어도 다양한 분들이 뭐 자기소개서 이렇게 써라 뭐 이런 얘기들을 많이 하고 있어서 저까지 굳이 얘기하고 싶진 않고요. 저는 여러분들한테 경제에 대해서 하나하나씩 좀 알려드리고 싶은 사람이 있어서 이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니까요. 찾아오셔서 쉽게 같이 이해할 수 있고 또 여러분들의 견해가 있으면 밑에 작성해 주시면 또 그 견해에 대해서 같이 얘기해 볼 수 있는 그런 집단지성의 힘도 보여주실 수 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서론이 길었네요. 취경남 첫 번째 여러분들과 같이 보고 싶은 주제는 바로 미중 무역 전쟁입니다. 미중 무역 전쟁. 아마 미중 무역 전쟁을 모르는 분들 안 계실 거예요. 그렇다면은 미중 무역 전쟁이란 게 도대체 무엇인 것이고, 그 다음에 중요한 건 무엇입니까? 이게 도대체 대한민국을 살아가는 취준생의 입장에서 나한테 중요한 건 무엇이냐, 이 관점에서 한번 봐야 되겠죠. 그래서 이것은 기사를 따갖고 왔고요. 이 기사는 중앙일보의 기사를 따가지고 왔습니다. 여기에 있는 기사는 그 틴틴 경제라고 해서 사실 그 초등학생, 중학생 되게 어린 친구들을 대상으로 한 내용이에요. 제 생각에는 우리 취준생분들이 이해하기에 이게 딱 맞는 수준인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을 무시하는 건 절대 아니고요. 한번 같이 읽어볼게요. 자, 여러분이 쓰고 있는 많은 제품들은 중국산이 정말 많을 겁니다. 중국엔 세계에서 가장 많은 14억 명 인구가 1000만 제곱킬로미터에 달하는 영토에 살고 있어요. 1000만 제곱미터는 사실 안 와닿는데 14억 명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중국에서 히트를 치면 세계 1위가 되는 거예요. 자, 또 중국은 미국이나 유럽 같은 선진국은 물론 한국보다도 인건비가 싸답니다. 그래서 세계 각국에서 쓰이는 많은 물건이 중국에서 만들어지고 있다고 합니다. 이것이 세계의 공장이란 별명이 붙은 이유랍니다. 세계 공장이란. 그런데 중국은 세계 공장이라고 한다면 미국에도 별명이 있다. 바로 무엇입니까? 세계 시장이다.
공장은 만들어내는 거니까 시장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인가를 사고 팔고 하는 곳이 되겠죠. 미국은 GDP에서 세계 1위입니다. 세계에서 가장 경제 규모가 큰 나라입니다. 그런데 경제 규모가 큰 만큼 많이 쓰는 걸로도 유명하다. 그렇다면 중국은 세계 1위에 만들어내는 공장인 거고 미국은 세계 1위의 소비 국가가 된다. 그렇게 이해할 수 있겠죠. 자, 무역이라고 하는 것은 크게 두 가지로 나뉜다고 합니다. 무역은 수출과 수입이죠. 수출이라고 하는 것은 다른 나라로 물건을 파는 것, 수입이라고 하는 것은 다른 나라 물건을 사오는 것이죠. 그럼 중국이 가장 많이 수출하는 나라는 바로 미국이라고 하는 거죠. 미국이 가장 많이 수출한대요. 자, 한국무역협회 통계에 따르면 중국은 올해, 여기서의 올해는 2018년을 얘기합니다. 2018년 1월부터 3월까지 997억 6,200만 달러, 우리나라 돈으로 약 111조 원어치의 물품을 미국에 수출했어요. 잘 안 와닿으시죠? 삼성전자의 2017년도 매출액이 242조인가 그럴 겁니다. 우리나라 대한민국의 2017년도 전체 예산이 한 420조 정도 됐습니다. 그럼 400조라고 한다면 그거의 4분의 1 정도를 중국이 미국에 수출했다고 하니까 어마어마한 양이 되겠죠. 하지만 미국 입장에서도, 미국도 당연히 교역을 하니까 중국으로 수출하겠죠. 가장 많이 수출하는 나라는 캐나다라고 하네요. 자, 2위는 멕시코라고 하네요. 중국은 3위밖에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미국 입장에서는 중국의 물건들을 되게 많이 수입해 오는데 가만히 보니까 우린 니네한테 제일 많이 수출하지 않네? 라는 걸 계속적으로 꼬투리를 잡고, 이건 단순히 트럼프 행정부뿐만 아니라 그 이전 정부에서부터 계속적으로 문제 제기를 했던 거죠. 한마디로 얘기해서 중국은 980억 달러를 미국에 수출하지만 미국은 320억 달러밖에 수출하지 못했다고 합니다. 최근 석 달 사이에만 미국은 중국과의 교역에서 마이너스 600억 달러 적자를 봤다는 얘기죠. 오랜만에 일은 아닙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미국은 중국과의 교역에서 오랜 기간 적자를 보고 있었답니다. 그래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당선 전부터 이런 문제를 지적해 왔다는 거죠. 2015-16년 대통령 후보자이던 시절부터 중국이 미래의 미국의 일자리를 빼앗아 갔다면서 45% 관세를 물리겠다고 공약했습니다. 미국이 무역 전쟁을 벌이는 이유는 또 있습니다. 자, 보세요. 그러니까 중국이 중국산 제품을 수입해서 쓰다 보니까 미국산 제품을 사람들이 안 사는 거잖아요. 더 싸니까. 그러니까 중국이 미국의 일자리를 빼앗아 갔다는 논리를 펴는 거죠. 그래서 45% 관세를 물리겠다고 공약했다라고 하네요. 자, 또 이게 더 중요하죠. 사실 이걸 더 꼬투리 많이 잡았죠. 왜? 중국이 미국 회사의 기술을 베껴서 제품을 만들고 이걸 다시 미국에 수출한다는 의혹도 제기했다. 중국이 2025년도에 우리가 한마디로 얘기해서 제조업에 있어서 어떤 혁명을 일으키겠다라고 하는 부분에 있어서, 그래서 뭐 세계에 있어서 이제 예전에 뭐 중국이 짝퉁 제품만 만들고 이런 오명에서 벗어나서 이제 어떤 기술을 선도하는 그런 초강대국이 되겠다라 얘기했는데, 미국 입장에서 그건 니네 기술이 아니라 우리의 기술을 몰래 빼앗아가서 니네가 만들어서 다시 우리한테 수출하는 거잖아 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죠. 이게 사실 더 큰 거고요. 그래서 트럼프 대통령은 당선되자마자 실행하기 시작한다는 거죠. 45%까지는 아니지만 수백억 달러어치 제품에 25%의 관세를 추가로 물리기로 했다고 합니다. 자, 관세 25%가 더 붙게 된다면 1만 원이던 가격이 세금 탓에 12,500원으로 뛰게 된다고 하네요. 높은 관세가 붙으면 두 가지 변화가 일어난다고 합니다. 당연히 가격이 오르니까 사람들이 제품을 덜 사겠죠. 수출하는 기업 입장에선 판매량도 줄기 때문에 이익도 줄게 되겠죠. 중국이 가만히 있겠습니까? 우리도 트럼프 정부의 공격을 해오니까 바로 반격을 나서는 거죠. 중국에 수입되는 미국산 제품에 비슷한 규모로 25% 보복 관세를 매기겠다고 발표합니다. 이런 일들을 통틀어서 미국과 중국의 무역 전쟁이라고 부른다고 하는 겁니다. 영토, 국민의 생명까지는 아니지만 자국의 일자리, 부를 놓고 벌어지고 있는 치열한 전쟁 맞죠? 그래서 무역 전쟁이라고 하는 겁니다. 문제는 뭡니까? 이 불똥이 한국에 튀고 있다는 거죠. 한국의 많은 기업이 중국에 공장을 두고 있습니다. 또 중국과 미국에 많은 제품을 수출하고 있어요.
한국은 수출로 먹고 사는 나라죠. 한국이 중국에 가장 많이 수출하고 있는 형태가 부품과 반제품 형태죠. 그럼 중국이 그런 한국의 제품을 받아서 완제품을 만들어 놓은 다음에 미국으로 수출을 하는데 미국에서 관세를 때려버리니까 아까처럼 판매량이 줄어들면 당연히 우리나라에 수출하는 제품, 부품과 반제품의 양이 줄어들겠죠. 그러니까 자꾸 한 미중 무역 분쟁으로 이런 얘기가 나오는 겁니다. 그리고 제가 최신남에서 말씀드렸지만 미국이 보복 관세를 중국에만 때리는 것이 아니라 철강이라든지 알루미늄이라든지 자동차라든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한국도 검토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럼 우리나라는 중국과 미국에 가장 많은 물품들을 수출하는 나라인데 지금 두 나라가 무역 전쟁을 하고 있고 관세를 때려버리겠다고 하니까 우리나라 수출 상황이 좋겠어요, 나쁘겠어요? 안 좋을 수밖에 없는 거죠. 이렇게 한국의 1, 2대 수출 상대국인 두 나라가 무역 장벽을 쌓는다면 한국 기업에도 고스란히 돌아올 수 있어요. 그래서 미중 무역 전쟁이 어떤 방향으로 흘러갈지 관심을 가져야 하고요. 이 기사가 2018년도 중반 기사입니다. 그래서 지금 미중 무역 전쟁이 어느 정도의 가닥을 잡으려고 하죠. 실질적으로 미국과 중국이 무역 전쟁을 벌이고 있는 그 이유는 미국의 도널드 트럼프의 재선을 위해서 조금 정치적으로 이용한다는 측면도 있고요. 중국 같은 경우에는 중국의 갑자기 제가 그 단어를 잊어버렸네요. 중국이 향후 어떤 세계 패권을 위해서 중국이 1대1로죠. 1대1로 죄송합니다. 지금 생각나네요. 1대1로라고 하는 어떤 전략을 펼치기 위해 미국의 힘이 필요한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미국의 어떤 동의를 받기 위해 미국과의 어떤 협상에서 좀 양보한다는 측면도 사실 있긴 합니다. 근데 그것까지는 우리가 알 필요는 없는 것이고 지금 두 나라의 무역 전쟁이 어떤 식으로 봉합이 되느냐, 그 다음에 그것이 어떠한 우리 한국 기업에 영향을 미치느냐, 우리 이것까지만 가자는 거죠. 실제 제가 기사를 좀 갖고 왔어요. 기사를 보시면 자, 전통적으로 미국 지역 매출 의존도가 높은 가운데 중국 지역 매출이 늘어나면서 작년 하반기부터 본격화 미중 무역 전쟁 여파를 고스란히 겪고 있다. 그래서 작년에 삼성전자 매출에서 중국 지역 매출 비중이 17.7%로 의존도가 심화됐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게 뭡니까? 결국에 삼성전자, 현대자동차가 다 중국 쪽에 있어서 미국 쪽에 있어서 매출이 왜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중국 쪽에는 부품이 들어가는 거잖아요. 반도체가 들어가는 거잖아요. 근데 이게 안 팔린다는 거잖아요. 미국 쪽으로 들어가서. 그래서 이런 기업에 이렇게 영향을 미치구나 파악하자는 거고요. 현대차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분석 대상 중 20곳 중 작년에 재고자산 규모가 10조 원이 넘는 곳은 삼성전자, 현대차, 포스코인데 현대차는 삼성전자 비슷하게 미국과 중국 의존도가 높은 데다가 재고를 소진하려면 수출 시장에서 인센티브를 제공해야 되기 때문에 수익성이 크게 떨어져 있다라는 내용입니다. 이해되십니까? 미중 무역 분쟁이, 무역 전쟁이 우리나라 기업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이제 여러분들 아실 겁니다. 수출로 먹고 사는 우리나라가 미국에서의 관세, 그 영향을 받을 때 어떻게 될 것인지, 그 다음에 중국에서 미국에서 관세를 때려봐서 중국 제품이 수출이 안 될 경우에 우리나라 중간재 제품을 수출하고 있는 우리나라가 어떻게 될 것인지에 대한 부분을 꼭 이해하시고요. 그런 관점에서 미중 무역 전쟁에 대한 기사를 좀 파악해 주시면 좋겠네요. 그래서 결론은 이겁니다. 미중 무역 전쟁이 무엇인지 알았죠? 심플하죠. 미국이 중국에 대해서 관세를 때려버리고 중국도 미국에 대해서 관세를 때려버리는 거죠. 그것이 지금 우리나라에 불똥을 튀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지원하려고 하는 기업과 산업에 어떤 영향을 미치고 있는지 이제 기사를 읽어보셔도 좋을 것 같고요. 이제 이해가 되실 거라 생각합니다. 이 부분은 계속적으로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상황이 계속 변하고 있으니까 여러분들 기사 꼭 체크해 주시고요. 이렇게 제가 경제 상황에 대해서 좀 하나하나 읽어드릴 테니까 관련해서 여러분들 좀 잘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네요. 그럼 저는 여기서 마치고요. 다음 시간에 또 다른 경제 콘텐츠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의 취업 성공을 기원하며 여러분들 수고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